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제가 가져갈 것은 이 나라랍니다. 가난한 농부의 영리한 딸입니다. 가난하고 순박한 농부에게 영특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영특한 딸은 그의 몇 안 되는 자랑 중에 하나였습니다. 농부는 작은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땅이라고는 한 떼기도 없었기 때문에 매년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딸이 말했다. 제가 왕께 간청드려 농사지을 땅을 얻어올게요. 딸은 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비굴하게 사정하거나 수선을 떨지 않고도 쉽게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만한 편지를 써냈습니다. 딸의 편지를 읽은 왕은 농부와 딸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작은 땅을 하사해 주었는데 농부는 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농부 혼자였더라면 왕에게 간청의 땅을 받아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었는데 농부와 딸은 밭을 일구고 과일나무와 밀을 심었습니다. 밭을 고르고 있을 무렵 농부는 금으로 된 절구공이 하나를 발견했다. 농부가 기뻐하며 딸에게 말했다. 왕의 은총으로 얻은 밭이니 이 절구공이는 왕께 바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자 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 절구공이를 왕께 바치면 우리는 절구통도 찾아내야 할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부자가 될 테지만요. 하지만 농부는 딸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농부는 절구공이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 주신 밭에서 발견한 것이니 존경하는 왕께 바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왕은 농부에게 다른 것을 발견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농부는 다른 것은 없었다고 대답하자 왕이 농부를 괘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절구공이가 있다면 무릇 절구통이 있어야 하는 법, 그것은 어디에 두었느냐? 숨겨놓은 절구통을 당장 가져오라는 말에 농부는 몇 번이고 절구통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으나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농부는 왕을 기만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구통을 내놓아야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힌 농부는 간수들이 식사를 넣어주어도 먹지 않고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를 보다 못한 간수들은 왕을 찾아가 농부가 식음을 전폐하며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 외친다고 고했고 왕은 다시 농부를 데려와 왜 매일 탄식하는지 물었습니다. 내 딸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탄식하느냐? 그 아이는 저에게 절구공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구통을 함께 가져가지 않는다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영특한 딸이 있다니 어디 한번 보고 싶구나. 딸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왕 앞에 섰다. 왕은 그녀가 정말로 영리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다. 그것을 풀면 짐이 친히 너를 아내로 삼겠노라. 하지만 풀지 못한다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갈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딸은 주저하는 기색 없이 문제를 풀겠다 말했다. 그러자 왕이 문제를 냈다. 옷을 입지 말고 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마차를 타지도 말며 길 위에 발을 대지도 말고 그렇다고 길에서 떨어지지도 말고 궁으로 오라. 문제를 낸 왕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웃어 보였는데 딸이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걱정된 농부는 울상이 되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생사는 구만의 화두가 되었으나 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옷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커다란 그물을 몸에 둘러 옷을 벗지도 입지도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옆집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온 다음 그 꼬리에 그물을 묶었는데 당나귀가 그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녀 입장에서는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나귀는 마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그녀를 끌고 갔는데 땅에 닿은 것은 그녀의 발가락뿐이라 길 위에 발을 댄 것도 길에서 발을 뗀 것도 아닌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왕 앞에 서자 왕은 농부를 풀어주라고 명했고 약속대로 그녀를 아내로 삼아 왕실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 궁을 비웠을 때 한 농부가 왕비를 찾아와 고기를 조아렸습니다. 왕비님,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왕비는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보라 일렀다. 제가 3마리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제 앞말이 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가 다른 농부의 암소들 사이에 들어가 누워버렸지 뭡니까. 제 망아지가 탐이 났던지
그 농부는 자기 암소가 망아지를 낳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었죠. 내 말이 낳은 새끼를 왜 내가 가져가느냐며 싸움이 붙어 왕께 찾아갔는데 왕께서 글쎄 망아지가 스스로 찾아간 곳에서 기르도록 하라며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를 기르던 농부가 자기 것도 아닌 망아지를 공짜로 가지게 된 겁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농부는 왕비가 농부 출신이며 동정심이 많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왕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농부는 이어질 왕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일 아침 일찍 왕이 나가실 때 길 한복판에서 기다리세요. 커다란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꾸미고 길 위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것처럼 계속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왕비는 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농부에게 일러주었고 왕비의 말을 들은 농부는 무릎을 탁 치고는 왕비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일찍 일어나 문이라고는 없는 궁 앞에서 고기를 낚는 척했는데 말을 타고 나가려던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고기를 낚고 있습죠. 어떻게 물도 없는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암소 2마리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저도 마른 땅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농부를 바라보았는데 그 대답을 이 어리석은 농부가 혼자 생각해냈을 리가 없어 왕은 그 자리에서 누가 그런 대답을 알려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자 왕은 병사들에게 농부를 고문하여 답을 들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왕은 마침내 왕비에게서 그 대답을 들었다는 농부의 자백을 받아냈는데 곧바로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왕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인 남편을 우습게 만드는 아내하니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아내로 둘 수 없소. 이제 끝이요. 궁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시오. 좋습니다. 전하의 뜻에 따르지요. 이번에도 왕비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면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을 이 왕궁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허락했다. 그녀는 왕을 포옹하고 그에게 이별의 술을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왕이 승낙하자 그녀가 2개의 잔을 가져와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별주라고 생각해주세요. 왕비와 잔을 맞부딪히고 한 모금 마신 왕은 곧바닥으로 쓰러졌다. 술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왕이 거품을 토해내며 굳어갈 때 떨어진 잔을 주워든 왕비가 작게 웃었다. 제가 가져갈 것은 이 나라랍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제가 가져갈 것은 이 나라랍니다. 가난한 농부의 영리한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